안녕하세요. 닥터 CY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글이 인기인데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K-팝이나 K-드라마, 먹방 등의 문화 컨텐츠를 접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언어, 한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와 사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글을 우리 한국 사람만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깨가 으쓱해질 일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아름다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울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봅니다. 요즘 방송에서 추임새와 같은 표현에 강조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맞춤법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를 몰라서 올바른 한글 표현을 못하는 경우, 이건 뭐랄까요? 장난스럽게 한글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50%가량이라 하지만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이 70에서 80%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한다고도 합니다. 한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에는 한글 연구에 일생을 바친 고 최연배 선생의 주장이 컸는데요. 문교부 편수국장으로서 교과서 편찬을 지도하고 연희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한글 전용 운동에 힘을 썼던 인물이죠. 그는 한글만으로도 문자를 쓰고 의사표현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한자를 배우기에 어렵기도 하고 또한 한중일의 한자 읽는 음이 다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무엇보다 우리 민족 문화의 보존 및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글만 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의 노력과 함께 정책도 변화하며 언론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겨레 신문의 경우 창간 당시부터 한글만으로 신문을 발행했던 것은 당시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죠. 1996년 당시 김승곤 건국대 국문과 대우교수는 중앙일보 컬럼에서 1948년 한글 전용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한국 정부가 모든 공문을 한글 전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간신문의 경우 한글 사용 비중이 1948년 68.4%에서 1993년에는 92.7%, 1996년에는 97.9%로 거의 100%에 다다르고 있다며 한글 전용만이 올바른 우리 민족과 역사를 지키는 것이라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글 교육의 실태와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장영희는 국어의 약 50% 이상이 한자어이고 고전 대부분이 한자 및 한자어와 관련되므로 한자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올바른 국어 생활은 물론 우리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정치가들도 이것을 쟁점화하기 어려워하며 문자 전쟁이라고도 부르며 이는 또한 한자 교육 방침에도 반복적으로 혼돈을 야기시켰습니다. 한자를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혼재하며 사회에 진출하기에 간혹 글자 표기에 그 어느 세계보다 엄격한 언론사의 기자들조차 한자의 한글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를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한자를 1년 정도 배운 세대인데요. 저는 한자를 참 재미있어 하며 즐겁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간단한 한자, 예를 들어서 귀한 사람, 귀한 물건을 말할 때의 귀할 귀보다는 꽃 중에 가장 향기롭다는 장미라는 한자를 더 잘 외우고 다니던 학생이기도 했네요. 이후 유학 시절을 통해서 일본어를 배워 지금은 한국의 한자와 일본 한자를 사용하는 비교적 한자를 잘 아는 사람에 속할 듯 싶습니다. 한국의 한자는 전통적인 한자로 간결하게 쓰는 중국 본토의 한자와 많이 다릅니다. 또한 간결하기가 중간 정도인 일본의 한자와도 다르죠. 게다가 일본에는 자체적으로 생성되고 자리 잡은 한자 또한 많죠. 대만이나 홍콩은 다 같은 전통 한자를 쓰기에 한자를 안다면 필담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한자를 옳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하여도 눈으로 보아서 어떤 한자가 올바른 한자인지를 알게만 해도 많이 달라집니다. 언어표현법에 관한 정책과 교육 방침이 혼돈되는 역사를 되풀이해 오면서도 아직 많은 분들이 한자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에 그 누구보다도 힘쓰셨던 고 최연배 선생조차 자신의 네 아들, 손자, 손녀에게까지 한자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중앙일보 컬럼에서 한글 사용을 강조하던 김순곤 전 한글 학회장도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조차 가장 기본적인 이름 사용에서부터 한자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이름 한자에 자신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로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대가 나보다 어른이거나 상급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저라는 표현을 쓰죠. 나도 저도 이 둘은 순 우리말입니다. 남을 칭하는 너 또한 순 우리말입니다. 자신을 제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의 아이들이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 땡땡이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성숙하지 못한 표현이라 하여 성장을 하면서 나라는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시키도록 교육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인간 개체로서의 교육이 출발하는 거죠. 공식적인 문서나 논문 등에서 나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 혹은 본인, 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세 단어 모두 한자어입니다. 순 우리말로 된 이름을 가진 분들도 있겠으나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한자로 된 자신의 이름과 함께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다양한 서류를 접하고 또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한자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한글로 표기할 뿐이죠. 오히려 사라져가는 풍습과 더불어 순 우리말이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문서의 단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 하여도 원래의 한자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한글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우리가 원했건 아니건 한자어는 지금까지 특히 지성인의 사회에서 순 우리말보다 더 급이 높은 단어로서 대우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표현한 문장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한자어인지를 알아야겠죠? 한자어다 싶은 단어를 선택하여 오른쪽 클릭을 하면 한자가 몇 개 제시되는데 이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한자를 모르면 뜻글자인 한자의 의미가 달라지니 조심해야 합니다. 꼭 쓸 수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한자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싫든 좋든 한자를 옳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성의 척도로 평가되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은근 잘 쓰는 단어 중에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거참 사람이 무대뽀네. 이런 표현을 듣거나 직접 사용한 분이 있을 텐데요. 무대뽀, 이건 무철포라는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죠. 대뽀는 조총을 의미하는 것으로 몸을 길게 빼는 장음의 표현이 엄격하지 않은 한글로 옮겨 적다 보니 단음인 대뽀로 발음을 하게 된 거죠. 없을 무라는 한자가 앞에 붙어서 조총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의 배경은 일본 전국시대 때 일본 역사에서 제일 가는 전략가로 꼽히던 타케다 신겐의 아들 타케다 가츠요리가 조총으로 무장한 오다 노부나가를 상대로 1575년 미카와의 나가시노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당시 발사 간격이 긴 조총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삼중으로 철책을 치고 대비한 오다 노부나가에게 조총도 없이 덤벼든 타케다군은 전멸을 당하고 마는데, 이때부터 조총도 없이 대책 없이 덤벼든다, 무모하다는 뜻의 무대뽀란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요즘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내 가오가 있지의 가오도 얼굴 안에 일본의 발음입니다. 세안, 동안, 안색 등 얼굴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한국어로 바꾸면 체면을 뜻하는 말로 이 또한 한자어입니다. 일본어로 체면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멘츠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오레노 가오니 도로누르나 같은 속담이 아닌 일상대화에서 가오는 이른바 비속어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자를 쓸 것인지 일본어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텐데, 일본어를 잘 모르면서 허풍을 떨듯 저리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일본 사람이 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려댈까 싶어 제가 다 낯뜨거워집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지성을 뽐내듯 사자성어를 사용하면서도 올바른 한자를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의미와 함께 한자를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시대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고 성장하며 소멸하기 때문에 언어는 살아있다고도 하는데 그 밖에도 언어에는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인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격에는 급이 매겨지게 되는데 성깔, 성질, 성격, 인품, 성품, 아마도 이렇게 그 급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단어 중 성질, 성격, 인품, 성품은 모두 한자 표기가 가능하지만 성깔의 깔은 한자로 바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한자어가 더 높은 급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중 어떠한 급의 단어를 내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기도 할 텐데요. 내가 사용하는 말의 품격은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인성과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이겠죠.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가짐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를 입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말이니 예전부터 우리 선조는 정직하고 올곧은 생각을 하도록 교육을 하였고 배려심 깊은 마음을 가질 것이며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란 속담을 남겨주셨죠. 우리가 스스로를 자아로 표현하지 않고 순 우리말인 나로 표현하는 만큼 나라는 인격체를 스스로 존중하고 동시에 나의 지적인 면을 보완하여 스스로에게 높은 가치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듯합니다. 조금 부족한 한자를 올바르게 익히고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우주 대신에 하늘로, 친구 대신에 벗으로, 꽃이 흐드러지게 핀 강을 꽃가람으로, 요정 대신에 아리아로, 작은 새가 가볍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고 포롱거리네로 표현하게 된다면 한자어가 점점 사라져서 순 우리말로도 풍성한 우리네 마음이 잘 표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